안녕하세요. 비즈니스와 숫자를 쉽게 알려드리는 재무선배입니다. 이번 편은 토스입니다. 토스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런데 토스의 매출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럼 영업이익은 얼마나 될까요? 만약에 그걸 모르셨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토스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럼 토스의 매출액이 얼마냐? 2024년도에 매출액이 무려 2조 난한 회사였습니다. 생각보다 크죠? 영업이익은 900억이 났어요. 그런데 이거 알고 계세요? 토스가 간편송금을 런칭한 지 이제 10년 차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난 9년간에는 이익을 내지 못하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흑자를 전환했습니다. 지금까지 약 1.6조의 투자를 받았는데요.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토스가 왜 지금까지 이익을 못 내다가 이제서야 이익을 냈었을까요? 자, 그러면 이 이익은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이 숫자를 보면 더 놀라실 겁니다. 2025년도 2분기 누적 실적이 나왔는데요. 매출액은 1.2조니까 전년 대비 약 20% 성장했거든요. 그런데 영업이익액이 무려 1,500억으로 전년 1년치의 영업이익을 훨씬 초과를 했습니다. 그럼 올해 1년이 지나고 나면 3천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예상해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현상들이 왜 발생했을까요? 그것을 오늘 토스편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스는 오픈한 지 10주년입니다. 그동안 금융의 패러다임을 바꿔오면서 총 1.6조의 투자를 받았었는데 지금까지 어떤 비즈니스를 토스가 해오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이 표를 보시면 조금 더 명확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거는 토스의 연혁과 그리고 이 파란 부분 매출액 또 MAU를 이렇게 같이 제가 만든 판입니다. 이거 만드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만들고 나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언제 어떠한 서비스들을 런칭을 했는지 단순히 순서대로 보는 것보다 그것들로 인한 매출액의 증가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가 있었거든요. 자, 먼저 토스는 2015년 2월에 간편송금을 런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성장을 해오다가 17년도에 신용등급 조회 서비스를 런칭하게 돼요. 토스에서는 이 신용등급 조회 서비스로 인해서 MAU, 즉 한 달에 토스에 방문하는 유저의 수가 크게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추정치가 약 123만 정도 되는데 100만이 넘는 금융 앱으로 발돋움을 한 거였죠. 그리고 조금씩 성장하더니 2018년도 11월에 토스 인슈어런스라는 보험 자회사를 만듭니다. 그리고 20년도에 기존의 LG U+, 우리나라 전자결제 시장의 1세대였죠. LG U+의 전자결제 사업부를 인수를 하면서 토스 페이먼트를 런칭을 하게 되고요. 토스 증권도 같이 준비하다가 2021년도 3월에 드디어 MTS를 출시하게 됩니다. 2021년 6월에는 토스 뱅크까지 설립하게 돼요. 이때 이미 토스의 유저는 1,000만이 넘어간 상태였었고 여기 보시면 매출액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죠. 그 후에는 토스가 광고도 하고 커머스도 런칭을 하면서 매출액을 쭉쭉 끌어올리게 되고요. 최근에는 토스 증권의 MAU가 300만을 돌파하면서 기존 레거시 증권 앱들을 위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래 있는 도표를 보시면 이거는 영업이익이거든요. 지난 9년 동안 토스는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계속 투자를 받으면 이런 회사를 설립하고 고객을 유치하는 데 계속 확대했어요. 그러다가 2024년도에 900억의 흑자를 처음 전환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 일단 토스의 매출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매출액이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거를 그대로 보기에는 두 가지 정도의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토스 페이먼츠예요. 토스 페이먼츠는 비즈니스 구조의 특성상 고객의 결제액에 기반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매출액이 매우 큽니다. 2020년도에 토스 페이먼츠를 설립하면서 갑자기 매출액이 1,187억에서 3,900억으로 뛴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7,800억, 1조까지 뛰었습니다. 그런데 토스 페이먼츠는 이익이 나는 사업부가 아니거든요, 현재. 그래서 이 전체 매출액에서 토스 페이먼츠의 매출액을 제거하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2020년도에 토스 페이먼츠의 매출 비중은 56%였어요. 그러다가 22년도에 65%까지 올라가죠. 이때 매출액은 7천억 그리고 8천억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매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토스 페이먼츠는 이익이 나지 않으니까요. 이거를 제거하고 보는 것이 조금 더 명확합니다. 뒤에 페이먼츠의 비즈니스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우리가 보았던 이 매출액에는 토스 뱅크의 매출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기업의 연결 재무제표와 별도 재무제표의 차이를 조금 이해하시면 편한데요.
토스의 기업명인 비바 리퍼블리카의 감사보고서를 보시면 연결 재무제표 주석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종속기업이라고 나와요. 종속기업이라고 하면 뭐냐면 토스가 어떠한 기업의 지분을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즉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회계적으로 종속기업으로 분류를 합니다. 종속기업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 토스는 토스 자체의 실적뿐만이 아니라 인셔런스, 증권, 페이먼츠 이런 회사의 이익을 같이 합쳐서 연결 재무제표를 만들게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토스뱅크가 없죠. 왜냐하면 토스뱅크의 지분이 50%가 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주석을 조금 더 상세히 보시면 관계 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라는 항목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토스뱅크에 대한 지분율이 나오는데 토스는 토스뱅크의 지분율을 28.4%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토스뱅크는 종속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연결 재무제표에는 영업이익단에서는 포함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 하단에 토스뱅크의 지분율만큼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분법 손익이라는 항목으로 잡게 되거든요. 이 129억의 이익이 거의 대부분이 토스뱅크의 이익입니다. 과거에 토스뱅크는 상당히 적자가 나는 회사였어요. 이게 지분율만큼이니까 더 큰 적자가 났겠죠. 그러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흑자 전환을 하면서 토스뱅크에 약 129억의 순이익의 증가 효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본격적으로 토스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리고 비즈니스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이거를 이해하시면 이렇게 해서 숫자 안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숨어 있구나라는 것들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토스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정리해봤습니다. 2024년도에 매출액은 2조 가까이 됐고 영업이익은 907억이었죠. 자, 그러면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왜 과거에 3개년 동안 계속 2천억대의 적자를 내던 기업이 갑자기 흑자 전환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뭐 때문이신 것 같으세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토스는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토스는 크게 5가지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간편송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페이먼츠, 토스 인슈어런스를 통해서 보험을 하고 있고 토스 증권을 통해서 증권, 토스뱅크를 통해서 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의 수익 구조는 어떻게 다르고 토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험이에요. 토스는 토스 인슈어런스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죠. 정확히 얘기하면 토스 인슈어런스는 보험사가 아니라 GA라고 불리는 보험 대리점입니다. 이게 어떤 것이 다르냐면 여러분도 보험을 가입할 때 혹시 어떻게 가입하셨나요? 보험사에 직접 들어가서 다이렉트 보험을 가입할 수도 있고 혹은 잘 아시는 분이거나 보험 설계사를 통해 가지고 가입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그 보험 설계사 분이 삼성생명이나 하나생명 같은 보험사에 속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프라임 땡땡, 에셋 땡땡이라고 하는 보험 대리점에 속해 있는 설계사이실 수도 있습니다. 이 구조가 조금 다른데요. 보험사가 직접 고객을 유치해서 보험을 팔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채널로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죠. 그러한 보험 대리점의 역할을 토스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보험의 실적을 한번 볼까요? 토스 인슈어런스의 주요 지표를 보시면 수수료 수익이라고 하는 이 매출액은 거의 1,200억 가까이 되는 회사입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크죠? 그로 인한 당기 순이익은 35억이에요. 토스 인슈어런스 안에는 설계사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무려 2,700명이나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보험을 유치한 건수, 신계약 건수의 합계가 약 15만 건이에요. 보험을 가입하면 보험 대리점은 보험사로부터 꽤나 큰 수수료를 받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내가 내고 있는 이 보험료에 이렇게 많은 수수료를 매출로 가져가는구나. 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다 수익으로 남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매출액은 1,200억인데 당기순이익은 35억 정도밖에 되지 않죠. 왜냐하면 수수료를 받아서 설계사 시책비로도 나가고 또 CS라던가 IT를 운영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익률 자체는 아직은 높진 않습니다. 비슷한 사례들 좀 보시면 인카금융서비스라고 하는 보험 대리점이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 회사의 연결 포괄 손익 계산서를 보시면 올해 반기 누적으로 매출액이 4,680억, 영업이익액이 440억이 난 회사입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한 1조 정도 매출을 조금 못 미치겠죠. 영업이익률은 꾸준히 9에서 10% 정도의 이익을 발생시키고 있어요. 보험이라는 구조는 한번 가입하면 웬만하면 해지를 잘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월납 보험료를 계속 내기 때문에 매출액이 일반적으로는 누적적으로 쌓이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역성장을 잘 하지가 않아요. 영업이익률은 꾸준히 9에서 10%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익액도 따라서 커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토스가 지금 매출액이 1200억 정도니까 1조 정도까지 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여기에는 보험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보험은 전체 업종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영역 중에 하나예요. 커머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카테고리는 온라인을 통해서 결제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험을 온라인으로 가입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다이렉트 보험 말고? 아직은 온라인을 통한 가입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보험은 금융의 규제를 받는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온라인을 통한 판매, 그리고 이 플랫폼을 통한 판매가 좀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약 3년 전인가요? 금융 샌드박스가 통과가 됐죠. 그래서 이런 토스나 카카오페이 같은 회사들도 보험을 대신해서 중개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해외 여행자 보험이라던가 일상 보험들이 대부분이긴 했는데요. 앞으로는 안보험 같은 장기 보험들도 궁극적으로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날이 머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토스가 상당한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겠죠. 토스는 어떻게 보험을 유치를 하냐면, 토스 앱에 들어가시면 배너 구자도 있고 광고 구자도 있고 보험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실손 의료보험, 안보험 등을 보실 수가 있고요. 더 상세로 들어가면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들을 판매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상담을 하게 되면 바로 우리의 보험 데이터들이 설계사와 매칭이 되게 되고요. 보통 전화 상담을 하게 되죠. TM이라고 하는데, 이 TM의 보험 가입률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렇게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토스는 보험사로부터 이러한 수수료를 받는다. 이해되셨나요? 토스는 이미 슈퍼앱을 통해서 엄청난 보험 가망 고객의 DB를 가지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이 보험 대리점들이 DB를 확보하기 위해서 DB를 거래하기도 했었어요. 보험 가입 의향이 있는 고객의 DB는 한 건에 7만 원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기도 했었고, 예전에 토스 관련된 문제가 있었던 기사들도 있었죠. 그런데 이미 확보한 DB를 가지고 보험을 가입시킨다면 앞으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성장을 하리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결제입니다. 토스 페이먼츠죠. 앞에서 잠깐 짚고 넘어갔는데, 페이먼츠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어느 곳에서 결제를 하게 되면 그 매장은 직접 모든 카드사들이랑 계약을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피지사 혹은 벤사를 끼게 되거든요. 그러면 카드 결제를 피지사나 벤사가 대행해줘요. 약 3% 전후의 수수료를 받고 해주는 거죠. 그리고 피지사는 카드사에 2% 전후의 수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즉 3%와 2%의 차이인 1% 정도 전후의 마진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 마진이 작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결제하는 결제액은 굉장히 크거든요. 토스만 해도 몇십 조에 달하는 결제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3%에 해당하는 매출이 일으킨다면 상당히 큰 금액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영업이익률 자체는 높지는 않다. 그래서 아직 토스페이먼츠가 흑자 전환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피지사들의 현황은 어떨까요? 이 전자결제와 관련된 기업들이 다날, KG 이니시스, NHN 페이코죠, 카카오페이, 한국정보통신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 기업들의 매출액을 보시면 작지는 않아요. 그런데 영업이익률이 10%를 넘는 기업이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마진이 낮기 때문에 영업이익 자체는 크지 않고 또 대규모의 투자를 하기도 조금 어려운 산업이기도 해요. 그러면 토스는 왜 이 전자결제 사업에 뛰어들었을까요? 그건 토스의 비전과 좀 맞물려 있는데요. 토스의 비전은 모든 금융을 쉽게 하자 이거든요. 우리가 하는 모든 금융거래에서 결제는 필수적이잖아요. 즉 금융의 모든 연결고리를 통합하려면 결제는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요소이고, 또한 이런 기업들이 대규모의 투자를 할 수 없었던 환경에 비해서 토스는 이미 많은 금액을 투자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금융을 혁신했던 경험이 있죠. 이러한 시장에서 토스는 혁신을 통해 충분히 매기 역할을 할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실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 혁신을 무기로 과거에는 온라인 피지사 수수료들이 약 2.3% 전후였었거든요. 그런데 토스는 2.8에서 3.4% 꽤나 높은 수준의 수수료를 받고 있어요. 유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디자인이 깔끔하고 편하고 개발자들도 개발하기 정말 편하거든요. 하지만 업체 입장에서는 좀 달갑지는 않은 상황이죠. 쿠팡 같은 회사도 쿠팡페이라고 불리는 피지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업들은 어떻게 해서 더 이익을 만들어내느냐. 쿠팡 자체의 결제액이 워낙 크기도 하지만 이 카드사와 은행에 지급하는 비용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결제를 하게 되면 카드사의 2% 전후에 카드 수수료를 내게 되죠. 그런데 계좌 이체를 하거나 쿠팡페이에 돈을 예치한 다음에 그 예치금으로 사용하게 되면 카드 수수료가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1%의 남짓의 수익이 발생하던 이런 비즈니스 구조가 비용이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대규모의 기업들이 피지사를 직접 만들게 되고 결제를 직접 담당하게 되면서 아마 기존 전자결제 산업은 치열한 레드오션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페이먼츠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토스 페이먼츠는 꾸준히 결제액이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수료도 올리고 있어요.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지금은 적자이지만 앞으로는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다음 토스에서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중에 하나인 증권을 한번 보겠습니다. 토스 증권 많이 쓰시죠? 보통 해외 증권 하시는 분들은 토스를 많이 쓰실 거예요. 토스 증권의 숫자를 보시면은 영업수익이라고 불리는 매출액이 4,200억 정도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외화 환산이라던가 파생상품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이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제외하고 보면 실질적인 매출액이라고 볼 수 있는 수수료 수익이 약 2,760억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이 얼마가 났을까요? 토스증권 작년에 영업이익이 무려 1,488억이나 났어요. 그전엔 적자였거든요. 아, 그러면 토스가 900억의 이익을 냈던 거에는 토스증권의 영향이 정말 컸구나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죠. 일단 증권의 비즈니스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증권은 크게 4가지의 비즈니스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고객이 직접 주식을 매매할 때 위탁 매매 수수료를 받는 금액이 있죠. 국내 주식보다는 해외 주식이 훨씬 더 커요. 현재 해외 증권은 수수료가 0.1% 정도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이걸 더 늘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수수료가 더 높아진다는 얘기겠죠. 와, 그러면 토스 증권의 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게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거래를 할 때는 너무 잦은 매매 거래를 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수수료 또 내는 세금들을 고려하게 되면 약 0.3에서 0.5% 전후의 비용들이 발생하게 돼요. 또한 보통 주식 거래할 때 어떻게 하죠? 매수할 때는 한 호가 위에서 매수할 때가 많고 매도할 때는 한 호가 아래에서 매도할 때가 많죠. 그렇게 되면 한 번 거래를 할 때마다 기회비용이 약 1% 내외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주식 거래할 때는 꼭 유념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다시 돌아가서 증권의 비즈니스 구조에서 보면 이 위탁 매매뿐만이 아니라 증권사가 직접 자기 매매를 하기도 하고요. 채권이라던가 외환, 파생상품에 투자를 하게 되죠. 그리고 고객이 많이 쌓이게 되면 자산 관리의 영역에 들어가는데요. 펀드라던가 퇴직연금 등을 증권사도 가입하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산 관리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구조죠. 또 하나는 투자은행으로서 역할인데요. 기업을 상장시키거나 M&A에 참여한다거나 혹은 PEF를 구성해서 투자에 대한 수익을 거두는 거죠. 즉 증권사는 고객이 많이 모이고 많이 증권사에 예치를 할수록 그 금액을 가지고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토스는 지금 위탁 매매 수수료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감사보고서의 주석에 보시면은 수수료 수익과 비용에 대한 구조가 나와 있는데요. 위탁 매매 수수료가 약 2,230억. 그리고 비용은 거의 없죠. 물론 판매비와 관리비, 직원 비용들, IT 비용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지만 받는 수수료 대비 발생하는 비용이 그만큼 적다라는 얘기예요. 증권사나 업비트 같은 그런 회사가 어마어마한 이익을 남기는 게 다 이러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토스의 현재 점유율은 어느 정도 되냐면 아직 국내 주식은 토스가 크지는 않지만 외화 증권은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토스증권 이렇게 4위였거든요. 그런데 작년 말에 이미 키움을 넘었고요. 올해 말이나 내년이 되면 외화증권에서는 토스가 압도적으로 1위를 하게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수수료까지 올린다면 어마어마하겠죠. 이러한 비즈니스뿐만이 아니라 토스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중개와 광고에 대해서도 매출액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토스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송금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카테고리로 서비스들이 존재하거든요. 이 사업의 계획 보시면 토스는 송금 서비스뿐만 아니라 대출, 카드 등의 중개 서비스 그리고 광고도 해줍니다. 배너를 달아놓고 몇 천만 원에 해당하는 광고 비용을 받기도 하죠. 또 결제, 신용 점수 조회, 인증 서비스 이렇게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토스 앱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 매출액이 적지 않거든요. 보통 대출이나 카드, 보험 같은 경우는 한 번 가입하기가 어려운데 가입하게 되면 잘 해지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게 되잖아요. 즉 LTV라고 불리는 고객 생애 가치가 굉장히 높은 카테고리입니다. 그래서 카드사나 은행이나 보험사들은 이 한 명의 DB를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한 수수료를 지불하거든요. 과거에는 카드를 가입하면은 후라이팬도 주고 냄비도 주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중개를 하면서 그 차액에 대한 수수료를 가져가고 있다.
또한 광고 서비스는 원가와 비용이 없는 매출 구조이거든요. 배너를 달아주면 되니까요. 2천만이 넘는 MAU가 토스 안에 있는데 고객들한테 노출되는 광고 매출이 상당합니다. 토스의 연결 매출액이 아니라 별도 매출액을 보시면은 매출액이 2,800억에서 작년에는 5,800억까지 올라왔고 올해는 또 성장하고 있어요. 아마 올해 마감 때는 7천억을 넘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게 중개와 광고와 다양한 서비스들로부터 매출액을 창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매출액이 5천억이 넘어가면서 영업이익도 흑자를 전환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비용 구조를 조금 보시면 좋은데요. 토스는 급여를 많이 주기로 유명합니다. 이전에 경력직을 채용할 때 기존 연봉에 1.5배를 줬거든요. 그래서 인건 비율이 전체 매출액의 30%를 넘길 때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제조업들은 인건비의 비중이 매출액의 5%에서 10% 사이거든요. 스타트업은 20% 이내고요. 그런데 토스의 경우에는 급여의 비중이 30%를 넘을 때가 있었다. 그런데 이게 매출액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비율이 크게 감소하는 것이 보이시죠? 앞으로는 더 감소할 거예요. 또 급여뿐만이 아니고 광고 선전비도 크게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프로모션도 굉장히 많이 하고 친구 추가하면 계좌로 돈도 입금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광고 선전 비용도 동일하게 줄고 있고, 이 지급 수수료라고 하면은 변동비와 고정비가 좀 섞여 있는데요. 카드사나 보험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금액도 있고, 특히 송금 같은 경우는 은행 수수료가 좀 많이 발생하겠죠. 매출액은 없는 대신에. 이런 거는 이제 변동비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CS라던가 외주 용역을 사용하는 비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IT를 사용하는 비용들, 이것들이 다 지급 수수료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을 합친 판관비가 작년에 100%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흑자 전환을 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이미 영업이익률이 4%까지 올라왔거든요. 자, 그럼 이 별도의 매출액이 7천억, 1조로 갈 때 영업이익률이 꾸준히 늘어서 5%, 10% 간다면 토스가 하고 있는 송금과 중개, 광고 이런 서비스들에 대한 이익도 상당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토스가 과거 10개년 동안에 매출액이 2조 가까이 하고 영업이익을 흑자 전환할 수 있었던 내용들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이 907억의 영업이익은 각 사업부별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요. 토스 별도가 작년에 115억의 이익을 냈었고, 토스 보험이 74억을 냈었죠. 근데 토스 증권이 무려 1,488억을 냈습니다.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반면에 토스 페이먼츠 그리고 토스 플레이스 이런 회사들은 아직까지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적자를 내고 있는 사업부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올해 상반기 실적입니다. 작년에 연간으로 900억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2분기에는 이미 1,500억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올해 말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또 토스는 금융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조업은 계속해서 상품을 만들고 판매하고 영업하고 수주를 따와야 되는데, 토스는 고객들이 떠나가지 않는 한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겁니다. 최근에 미국에도 진출을 했고 호주에도 자회사를 차렸죠. 토스가 곧 미국에 상장한다고 하거든요. 최초 목표는 10조였었는데 이 기세라고 하면 그것보다 훨씬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미래를 그려봅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이제 토스에 대한 실적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기업의 숫자를 알면 그 숫자 너머에 있는 인사이트들이 좀 발견되거든요.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댓글로 얼마든지 남겨주시고, 도움이 되셨거나 앞으로 더 많은 기업에 대한 분석을 듣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비즈니스와 숫자를 쉽게 알려드리는 재무선배였습니다.